저희 오늘 제485회 인천경영포럼 초청 강연에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김범수 의학박사님을 비롯한 대학교 총장님, 언론사 사장님, 그리고 각 유기관 단체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건강 관련 강연으로 줄기세포와 자기 연골을 이용한 발목 연골 재생 치료의 최고 권위자이신 김범수 교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최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 현장 일선에서 온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럼 역시 인천 주요 단체들과 함께하는 인천경제단체 협의회 창립과 인천시 주관으로 열린 시민소통 네트워크 킥오프 대회를 참석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인천경영포럼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함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전진해 나아갑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3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기대하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하시는 삶마다 큰 성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0년을 걸어야 진짜 성공이다 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된 정형외과 의사 김범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인하대병원 정형외과의 과장 및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중에서는 제가 발과 발목을 세부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이라는 채널로 대중을 위한 귀한 좋은 건강 정보, 발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세 시대 두발혁명이라는 책에 저자인데요. 발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담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고 외부 기업체 강의도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저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제가 어떤 내용을 강의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들 성공하신 우리 회장님들, 대표님들 계신 자리에서 제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감히 이미 다 성공한 인생이시고 그 다음에 건강도 다 알아서 잘 챙기실 텐데 제가 어떤 내용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100년을 걸어야 진짜 성공이다 라는 게 딱 떠올라서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강연의 앞부분에서는 발건강에 대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아주 좋은 정보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잠깐 오늘 또 경영인들의 모임이니까 제가 아직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서 시간 허락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명상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요. 두 발을 바닥에 딱 내려놓으시고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심호흡을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호흡을 계속 이어가시고요. 온 몸의 신경을 두 발에 집중해 봅니다.
두 발을 한번 느껴보세요. 저 밑바닥에서 내 몸을 떠받치고 평생을 위해 나를 위해 봉사하는 발, 갑갑한 신발 속에 갇혀서 하루 종일 나를 위해 고생하는 발, 이 두 발 덕분에 지금까지 세상 좋은 것도 많이 보러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삶의 현장이 발바닥에 땀나도록 눕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발 한테 고맙다, 수고했다 라고 느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이 한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발 건강을 챙기는 그 시작점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발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면적에서 얼마나 될까요? 5%? 10%? 네, 전신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2%밖에 불과한 우리 이 두 발이 나머지 98%의 몸뚱아리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보다도 훨씬 가벼운 쌀 한 가마니도 제가 짊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 몸뚱아리보다 50배 정도 크기의 무게를 제가 짊어지고 하루 종일 걷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 동안 걸으면 우리 두 발에 누적되는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나의 체중이 다 실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10,000보를 걸으면 여기에 얼마나 무게가 실릴까요?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요. 60kg 체중인 사람이 10,000보를 걸으면 양발에 실리는 무게가 600톤입니다. 한쪽 발에 300톤. 승용차 한 대가 보통 1.5톤이거든요. 승용차 200대 분량의 무게가 각 발에 실리는 거고, 그 10,000보를 매일매일 걸어보면 이 발이 남아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있습니다. 원숭이 발은 없고 사람한테만 있는 아주 특별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네. 정답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왼쪽은 원숭이 발이고 오른쪽은 사람의 발입니다. 이 유인원하고 사람은요, 골격 구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뼈의 종류나 배열이나 이런 게 제가 원숭이 해부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은 없지만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배열만 조금 달라요. 근데 보시면 왼쪽에는 판판하고 사람 발은 이렇게 좀 솟아있죠. 이게 바로 발의 아치입니다. 이 아치 구조는요,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체중을 충격을 흡수하고 또 이렇게 튕겨나갈 때 발을 구르기를 할 때는 이게 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닥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훌륭한 구조예요. 이 아치가 없으면요, 발이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바닥을 박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치는 두 발로 우리가 디딜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구조고, 동물 중에 발에 아치가 있는 게 사람밖에 없어요. 원숭이도 잠깐은 두 발로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게 발에 아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은 인체공학상 최고의 걸작품이자
최고의 예술품이다 라고까지 극찬을 한 겁니다. 90.7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90.7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회장님 역시 네 FM 90.7MHz가 경인방송 주파수인데요. 저도 출근할 때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도 제가 보니까요 24년도 1월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드디어 90세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7. 외우기 너무 좋죠. 남자는 아직 조금 적지만 86.3세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전체 OECD 국가에서요 여자는 우리나라가 수명이 세계에서 2위입니다. 일본에 이어서 2위인데 이것도 몇 년 전 데이터라서 이미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수명은 그 해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평균 나이고, 기대 수명은 그 해에 태어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살 것인가 기대되는 수명이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21년도 기대 수명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으로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건데요. 이 평균 기대 수명이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 1970년도에는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네? 60. 네. 옳지 맞추셨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58.7세였어요. 자, 여기 1970년도 7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지금 58.7세가 대부분 넘으셨나요? 아니신 분도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미 평균보다 훨씬 장수하고 계신 겁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50년 사이에 인간의 수명이 20년 넘게 증가를 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무슨 시대라고 하죠? 그렇죠. 100세 시대. 또 무슨 인생?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나는 잃어버거든 아직은 좀 멀어서 못 간다는 전해가 70세의 저 세상에서 나는 잃어버거든 하늘이 아직 남아 못 간다는 전해가 80세의 저 세상에서 나는 잃어버거든 아직은 수많은 해서 못 간다는 전해가 어쩜 이렇게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올까, 그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만약에 1970년대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개소리야, 헛소리야 이랬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맞는 소리잖아요. 아직 쓸만해서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100세 인생도요. 준비가 잘 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참 이보다 힘든 일이 없죠. 참 이 100세가 100세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도 이 100세 시대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명을요, 건강 수명과 장애 기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장애 기간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집에서 이렇게 요양 침대에 누워서 남의 도움 없이는 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로 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가족에서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요. 일본 통계인데요. 남자는 8.8년, 여자는 12.4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10년의 종착지가
이 침대 한 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명을 기대 수명을 건강 수명과 유병 기간으로 나눠요. 우리가 기대 수명이 80년, 86년 남자 여자 각각 되는데 이 중에 건강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기간은요 불과 65년, 남자의 경우 65년, 여자의 경우는 17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6년 동안은 뭐 아무 병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혈압 당뇨 정도 있어도 약 먹고 내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서 산다라고 느끼는 게 한 65, 6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 15년, 19년 정도를 질병과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과 고통 속에 살다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에 화두가 되는 게 이 무병장수, 이 우리가 건강하게 이 건강 수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병치레 하다가 생로 병사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던 9988-123 있잖아요. 팔팔하게 걸어 다니다가 딱 가야지 그게 복인 거죠. 근데 우리 발에도요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발 아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평균적으로 한 50세 전후로 환자들이 확 늘어나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발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정말 발 아픈 게 굉장히 누구나 발 아파서 못 다녀요. 여러분 발이 아프면요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운동도 못하고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나 그런 게 잘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화도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65년, 6년이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발은 그거보다 한 10여 년 정도 전부터 신호가 온다는 겁니다. 아프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래서 두 발이 우리의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 수명은 사실 우리 몸에서 안 중요한 건 없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이 두 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걷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매일 아침 12,000보씩 걷는다고 괜찮냐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하루에 우리가 평생 동안 얼마나 걸을까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제가 미리 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걸어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옛날에 과거부로 한양에도 갔다 했으니까 이거를 800km인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까요? 무려 100번 넘게 100번 이상 많게는 174일까지 서울 부산을 걸어서 왔다 갔다 이게 지구를요 2바퀴 반에서 3바퀴 반을 걸어서 돈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이만큼 운행을 하면 타이어 여러 번 갈아 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발은 갈아 끼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발이 나겠습니까? 그죠? 멀쩡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발에도 노화라는 게 있어요. 발의 노화 현상.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눈도 침침해지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막 계속 따지고 물으세요. 내 발 왜 아프냐고. 왜 아프냐고. 제가 속으로는 진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발이 이제 이게 노화 현상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제서야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발이 물론 병도 있죠. 근데 특별한 진단병이 아니라 그냥 발이 노화되고 약해지고 얇아지고 그래서 발이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화끈거리고 막 이런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거는 못 고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20살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한 번 다 망가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100세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발은 절대로 100년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명품이라도 너무 오래 함부로 막 쓰면 닳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김범수 교수의 발표하는 세상이고요. 구독자가 지금 14만이 넘었는데 사실은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재미있는 콘텐츠도 아니고 그냥 발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진료실에서는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이 영상 보면서 운동하세요라고 몇 개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으면서 막 100만 뷰 영상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전국에 발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정말 막 이 얼마나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은지를 실감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걷는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전신이 아프고 힘들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발바닥이 아파. 가서 밥 하려고 하는데 발바닥이 아파. 출근하려는데 발바닥이 아파. 충격파를 50번 넘게 했는데 아직도 걷기가 힘듭니다. 병원 가서 이런저런 거 돈 쳐들여서 해도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작년에 500만 원어치 치료받았어요. 근데도 안 나요. 이게 만성화가 되고 다 망가진 다음에는 아무리 대학병원에 오셔도요 고치지 못합니다. 나는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하나 생각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어떤 치료로도 완치가 되질 않고 이제는 포기하면서 절망 속에 지내고 있었다. 40년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다. 운동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마음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요. 참 이게 단지 발 아픈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신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심한 분들은 한 45세, 50세부터 딴 데 다 멀쩡한데 발바닥이 아파서 제대로 못 걷고 병원에도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발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네, 이게 사람도 건강도 그리고 발 건강도 여러분 잃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발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발에 큰 관심 없으셨겠지만 바쁘셔서 오늘 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하나를 꼽으라면 심장입니다. 심장은 멈추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유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손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근데 간은 제2의 심장, 손은 제2의 심장 안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전신의 혈액순환에서 발은 심장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통해서 쭉쭉 동맥 피를 쫙 내려보내면 그게 심장의 힘만으로 다시 이렇게 중력을 거슬러서 1m 이상은 올라올 수가 있지만 힘들고요. 밑에서 발과 그 다음에 종아리의 근육이 쥐어 짜줘야 됩니다. 그 펌프질을 해줘야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발과 종아리의 근육의 운동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심장으로만 이걸 다 돌리려면 잘 되지도 않고 다리가 퉁퉁 부을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2의 심장 하나가 멈춰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하고 발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절단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게 최선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당뇨병성 족부 괴사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고요. 제가 많을 때는 한 석 달에 27분까지 절단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다리를 하나 잘랐을 때 당뇨 환자들의 경우 5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5년 치사율. 놀라지 마세요. 45%에서 74%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암 무섭잖아요. 암 걸리면은 막 큰일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폐암은 5년 치사율이 80%로 높지만 유방암은 9% 정도로 낮고 모든 암의 평균 5년 치사율은 31%예요. 근데 당뇨 환자에서 다리 하나를 절단하면 발목 밑에서 절단하면 46%, 발목 위에서 종아리에서 절단하면 57%나요. 왜 그러겠어요? 뭐 의족차고 걸을 수야 있죠, 몇 발짝. 근데 사실 힘들어요. 제대로 운동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당도 조절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점점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은 제2의 심장이자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전신 건강의 뿌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간 정리를 잠깐 드리면, 발은 인체공학적으로 뭐다? 최고의 걸작이다. 이다. 그리고 발은 전신 건강을 책임지는 전신 건강의 뿌리이자 백세 건강의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는데, 발에도 뭐가 있다? 수명이 있다. 그리고 발도 늙는다. 발에도 노화와 수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발 건강을 걷게 해주는 발 건강 관리 비법, 100년을 걷게 해주는 발 건강 관리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비법.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세요? 네. 100년을 걷게 해주는 발 건강 관리 비법은 다 같이 바로 발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인체의 2%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98%의 무게를 지탱하고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몸속 모든 장기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발의 핵심은 풋코어입니다. 체중을 지탱하고 편발화를 막는 아치를 형성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근육이죠. 또한 무릎, 고관절, 허리, 목으로 이어지는 온몸 건강의 사슬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풋코어가 무너지면 온몸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의 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발의 노화를 빠르게 하는, 가속시키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발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이 그림에서 발의 단면이에요. 단면인데 흰색, 이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으로 이어지는 이 흰색은 힘줄과 근막 같은 이런 섬유주식, 힘줄이 뻣뻣한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빨간 아치 밑에 저렇게 빨갛게 꽉 차 있는 게 바로 근육이죠.
발에도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약해지는 게 또 중요한, 아무도 모르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중요한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이 발바닥에 있는 피하 지방이 쪼그라드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첫 번째, 힘줄이 뻣뻣해지는 거. 여러분, 뭐든지요, 뻣뻣하면 더 쉽게 찢어지죠. 그리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유연하면 손상이 잘 안 되고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체조를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운동하시기 전에 막 스트레칭하고 그거 왜 해요? 언니가 시키니까 해요? 네, 부상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 좀 해주면 이 몸이 조금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탁 했을 때 쫙 찢어지는 게 덜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뻣뻣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뻣뻣해서 생기는 대표 질환, 가장 많은 원인, 발바닥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아마 이 중에서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맞습니다. 족저, 발바닥 저 밑바닥에 있는 근막, 이렇게 근막이 있는데요. 이게 딱 디디면 딱 찢어지게 생겼죠. 네, 실제로 찢어집니다. 미세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잘 때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체중으로 탁 디디면 팍 늘어나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탁 조금 미세하게 찢어지고 출혈이 생기고 염증 생기고 붓고 아픈 게 족저근막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을 좀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제가 스트레칭 방법, 제 효자 영상인데 그 중에서도 엑기스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족저근막 스트레칭하는 방법이에요. 같이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집에 가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한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밀어내듯이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아줍니다. 말아주고 위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꺾은 거를 유지하면서 이 손으로 발바닥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두껍고 빳빳한 조직이 하나 만져질 겁니다. 힘줄 같은 조직, 이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발가락을 꺾은 걸 유지한 상태에서 이 팽팽해진 족저근막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쭉쭉 뒤쪽에서 앞쪽으로 쭉쭉 문질러 줍니다. 두 번째 손가락 옆면을 이용해서 쭉쭉 하셔도 되고요. 주먹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만 보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것부터 하시고서 일어나보도록 하시고요. 많이 걸으시기 전에 골프 가시면은 라카룸에서 좀 몇 번 딱, 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하시면은 발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뻣뻣해서 생기는 대표 질환 두 번째는요, 발 뒤꿈치 아픈 통증 또 하나의 원인, 바로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아킬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타이트하면, 너무 뻣뻣하면 걸을 때 얘가 자꾸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뒤꿈치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이게 자꾸 잡아 뜯어요. 그러면 뼈가 이렇게 조금씩 자라 올라가면 가시가 돋아나요. 족저근막염도 자꾸 잡아당기면 이렇게 가시가 돋아나고 뒤쪽 아킬레스 건염도 이렇게 고드름 맺히듯이 점점 석회화가 진행되다가 고드름 부러지듯이 이렇게 또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럼 또 되게 아파요. 그리고 잘 안 나요. 그리고 확실한 치료 방법이 별로 없고 수술은 되게 커져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종아리를 늘려줘야 돼요. 근데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좋은 거는 이렇게 발판이나 계단 같은 데서 까치발을 했다가 한 발씩 천천히 무게를 지탱하면서 무게를 받으면서 버티면서 이렇게 뒤꿈치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신의 무게가 이렇게 뒤꿈치를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종아리, 햄스트링, 아킬레스건이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한 3세트씩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면 대부분의 아킬레스건염은 병원 안 가도 다 낫습니다.
앞에 족저근막염도 마찬가지예요. 저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면 저절로 낫는 병이고요. 병원 가서 뭐 굳이 시간 내서 또 돈 들여서 충격파하고 뭐 이런 치료 안 해도 이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면 대부분의 경우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에요. 자, 발의 노화를 가속하는 3대 요인. 첫 번째는 힘줄이 뻣뻣하니까 스트레칭을 해서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근육 약화입니다. 발에도 발 건강의 핵심 풋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코어 근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이 복근과 척추색 골반 근육, 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 코어를 강화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발에도 발의 중심 풋코어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발의 아치 밑에, 아치와 족저근막 사이에 저 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풋코어 근육입니다. 발의 가운데 딱 있잖아요. 이 단 하나의 근육은 아니고요. 여러 개의 이런 자잘한 잔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다 합쳐서 풋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건데, 이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이유,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이 발의 구조를 책임지고 있어요.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발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 근육이 담당을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은요, 자세히 보시면 계속 움직입니다. 탁 착지를 할 때는 발이 퍼져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다가 박차고 나갈 때는 얘가 알아서 이렇게 쪼여집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우리는 신경을 안 쓰지만 내 발은 알아서 퍼졌다가 쪼여졌다가 퍼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풋코어 근육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육이 약하면 그 기능이 잘 안 되겠죠.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또 접지력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접지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타이어, 그죠? 타이어, 접지력이 좋아야 제동이 잘 되고 위급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고, 다 닳고 마모가 되면 쭉쭉 미끄러지면서 그냥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도 우리 발에도 접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손에는 뭐가 있어요? 악력, 그죠? 발에도 물론 발로 우리가 물건을 움켜쥐지는 못해요, 원숭이처럼. 하지만 바닥을 쥐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접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foot grip force라고 하는데, 접지력은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발가락 5개 힘이 들어가고 발 전체에 힘이 들어가면서 막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틸 때 이게 풋코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 접지력이 약하면요, 발바닥에 힘이 없으면 쉽게 흘러도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프 칠 때도 딱 중심 잡고 있으면 발바닥 힘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들 저보다 잘 치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풋코어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풋코어가 왜 약해지느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노화죠.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잖아요. 1년에 몇 프로? 1년에 1%. 대략 1년에 1%씩 약해진다고 해요. 그럼 10년이면 10%, 30년이면 30%. 그러면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60대 후반이면 내가 30대 후반에 비해서 근육량이 한 30%가 줄어요. 80대면 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절반으로 근육이 주는 겁니다.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가만히 있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종아리 근육도 점점 다리가 가늘어지고 후들거리고 아마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감소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근육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발 근육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 환자분들의 MRI 사진이에요. 두 분 다 70대예요.
발을 정면했을 때 단면을 자른 사진인데 이 하나는 보시다시피 빵빵하고 그죠? 이쪽은 아주 그냥 다 얇아져 있죠. 우리 근육이 우리 저 뭐 소고기 등심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빨간 건 근육이고 하얀 거는 지방이고 그죠? 마블링 좋은 거는 지방이 많이 낀 거고. 근데 이 퇴화가 되면요 근육이 다 이렇게 지방으로 변성을 해요. 얇아지고. 이런 발을 갖고 걸으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픈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나 왜 아프냐고 고쳐내라고 이러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풋코어가 약해진 두 번째 이유는요 운동 부족이에요. 우리가 근육을 유지를 하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발의 이 풋코어 근육은요 어떤 동작을 하느냐, 발가락을 이렇게 벌리고 오므리고 구부리고 펴고 이런 발가락을 이렇게 섬세하게 운동하는 이런 동작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동작들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많이 걸으면 발로 굽는 거니까 발 근육 튼튼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걸을 때 보면요 발에 있는 근육을 그리 많이 쓰지 않아요. 보세요. 발가락을 구부리고 펴고 벌리고 모으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걸을 때는 주로 이 큰 근육으로 걷는 거고 발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풋코어를 강화시키려면 별도로 이런 동작들의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모르니까 못하죠. 그래서 운동 부족이고,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신발에 의한 과잉 보호입니다. 에? 그 무슨 소리야? 신발 신는 게 나빠? 나쁘진 않죠. 근데 요즘에 신발이 너무 잘 나와요. 쿠션도 빵빵하고 저렇게 신발이 그냥 발에 구르기 동작도 발을 다 안 써도 편하게 걸을 수 있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발목도 잡아주고 뭐 해서, 근데 너무 이게 신발의 기능이 좋아질수록 발은 거기에 점점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을 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미국 사람들은 평발 환자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물론 몸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도 많아서 체중에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미국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신발 신고 하잖아요. 잘 때까지 또 그러니까 이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깔창을 계속 의존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마 발 근육이 우리나라만큼 발 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의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발의 풋코어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대표 질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평발, 아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평발 아니니까 는 상관없네. 그게 아니에요. 평발이 아니던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서 후천적으로 점점 아치가 무너지는 후천성 평발이 있습니다. 근육이 빵빵하면 발이 짱짱하고 건강한 거고요. 근육이 흐물흐물해지면 체중을,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져서 이렇게 평발이 됩니다. 아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원숭이 그림 기억나시죠? 발 구르기가 잘 안 돼서 힘 차고 나갈 수 없다 그랬죠. 실제로 제 환자분 사진인데요. 이분 한 50세 정도 되신 분이에요. 자, 발 뒤꿈치 올려보세요. 번쩍! 번쩍. 이 기를 쓰고 지금 발 뒤꿈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심한 분은 그냥 보기만 해도 안쓰럽고 아프시게 생겼죠.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물개처럼 이렇게 굴릴 수밖에 없어요. 아치가 없어지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풋코어를 우리가 강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운동법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건데요. 자, 아주 좋은 운동법 중에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발을 주먹 줬다 폈다 악력 끼고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듯이 발가락도 주먹 줬다가 쫙 폈다가 주먹 줬다가 쫙 폈다가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풋코어만 집중적으로 타겟팅 해가지고 자극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아주 좋은 게 발 단축 운동이라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뒤꿈치는 가만히 두고 앞꿈치를 뒤꿈치 쪽으로 발의 힘으로만 끌어당기는 겁니다. 발가락을 구부리지 말고 발바닥에 있는 힘으로만 끌어당기면 이 우리가 복근 운동할 때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해가지고 복근을 키우듯이 발도 이렇게 해서 코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자, 제 시범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 뒤꿈치는 가만히 둔 상태로 발가락을 구부려지 말고 발가락에 있는 상대적으로 힘을 뺀 상태로 앞꿈치를 뒤꿈치 쪽으로 끌어당기면 이렇게 앞치가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뻐근하게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느낌이 안 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안 돼요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는구나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오면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차 타고 다닐 때나 앉아 계실 때나 신발 신고 걷고 상관없이 신발 속에서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발 건강에 굉장히 도움되는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아까 족저근막염이 뻣뻣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족저근막염은 뻣뻣해서 생기는 질환이 맞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근육의 약화입니다. 자, 이 빈 공간을 뭐가 채운다고 했어요? 근육이. 근데 그 근육이 빵빵하면 근막이 편하겠죠. 근데 이 근육이 다 쪼그라들어서 힘을 못 받으면 이 족저근막이 그만큼 더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저근막염 왜 안 나요? 뭐 충격파를 막 50번을 넘게 했는데 왜 안 나요?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맨날 이 충격파만 때려서 이게 돼요? 염증은 금방 잡을 수 있지만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풋코어 근육을 키워야겠다. 풋코어가 약해져서 생기는 대표 질환 세 번째는요, 바로 무지 외반증입니다. 거기 회장님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여성분들이 훨씬 많죠. 엄지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무지 외반증이라는 건데요. 물론 신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발 모양에 맞지 않는 예쁜 신발을 신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구겨지고 그대로 그냥 변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발을 신지 않고 지내는 부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연구를 보면 무지 외반증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쪼리 같은 거 신고 다니면 보면 무지외반증이 거의 없어요. 신발의 영향이 가장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발뿐만 아니라 풋코어 근육, 발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에요. 무지외반증이 원래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발등뼈가 이렇게 나란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족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첫 번째 발등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근육이 있어야 발이 짱짱하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근육이 약해지면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는 아치가 평발하고 무너지듯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볼이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짱짱하게 유지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신발에 의해서 하염없이 변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무지외반증은 변형은 한 번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힘의 방향이 점점 이 변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탑이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기울듯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근육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가 말의 고삐도 양쪽을 균등하게 잡아야 이게 말이 똑바로 가는 거고 한쪽을 놓거나 한쪽만 당기면 힘은 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는 것을 막으려면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발가락을 벌리는 일이 있어요? 없잖아. 한 번도 태어나서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근육이냐면 이 푸코 근육 중에 이 엄지발가락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벌려주는 이 엄지 벌림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푸코 중에 가장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몇 가지 운동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쉬운 것부터 하면 발가락 번갈아 올리기입니다. 엄지 발가락과 나머지 4개 발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원래는 이렇게 저 성중들한테 다 신발 벗으세요 막 시켜서 다 해보시는데 오늘은 제가 좀 그렇게까지 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지만 또 나머지만 번쩍번쩍 번쩍번쩍 엄지 1등 엄지척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 이거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면 풋코 근육 약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안 되시는 분들도요. 자꾸 하다 보면 교수님 저 이제 잘 돼요 하면서 자랑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자꾸 해보세요. 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무지외관적 변형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근육의 작용점이 달라져서 아예 그 방향으로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밴드 같은 거를 양쪽 엄지발가락에 끼고 쫙 벌리면 발이 좀 반듯해지잖아요. 그 상태로 엄지발가락을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분들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너무 좋은 운동인데 특히 무지외관증을 예방하고 싶다 내지는 내가 무지외관증 좀 있는데 수술은 정말 무서워서 못하겠고 죽을 때까지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수술을 예방하거나 수술하신 분들도 재발을 예방하려면 꼭 하셔야 되는데 자 발가락 벌리기 운동인데요. 발가락을 이렇게 쫙 벌린 상태에서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만 땅에 딱 붙이고 가운데 3개는 딱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웃으시죠? 이게 돼? 숙련된 조교의 시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발가락 올리고 벌리고 새끼 내리고 엄지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리고 벌리고 새끼 내리고 엄지 내리고 하나 여러분 이게 긴 열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 발 안에 다 이런 근육이 다 있어요. 배제되어 있습니다. 잠재력이 다 있어요. 안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보시고요. 이게 무지외관증이나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틀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근육 약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리를 잠깐 하면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뭐라 그랬죠?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고 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도 근육이 중요하고 또 발의 적지력을 위해서 풋코어가 중요하다. 풋코어가 근데 약해지는데 약해지는 것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좋은 신발 신고 또 신발에 의존해서 과잉보호를 받아서 약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풋코어 근육이 약해진 결과 아치가 무너지고 발볼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발의 질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의 모든 질환들, 변형들 이런 게 다 풋코어 근육하고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요 병원 가면 해주나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설명은 드리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죠 병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자리에서
좋습니다. 자, 발의 노화를 가속하는 3대 요인. 첫 번째는 힘줄이 뻣뻣하고, 두 번째는 근육이 약해지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방 위축이에요. 발바닥에는 원래 이렇게 지방 패드가 있어요. 1cm 정도 두께의 두툼한 피하 지방이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두글두글해지고 손바닥, 발바닥 두글두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피하 지방이 쪼그라들고 위축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발에서는 그냥 이 쭈글쭈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쿠션이기 때문에 우리 침대도 오래 쓰면, 소파도 오래 쓰면 쿠션이 죽잖아요. 발바닥도 쿠션이 쭈그러들면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이 충격을 다 위로 받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손으로 푹 눌렀다가 떼도 이게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원래 건강하면 바로바로 꿀꿀 튀어나와야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푸푸어는 건강한지, 내 지방 패드는 건강한지 한번 해보세요. 3분, 5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바로바로 나오면 좋으신 겁니다. 지방 패드가 뒤꿈치와 앞꿈치 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하중 받는 곳에. 근데 여기에 쿠션이 죽으니까 여기 뒤꿈치, 앞꿈치 통증을 유발하고요. 근데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노란색으로 표시된 신경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발바닥에도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1cm 정도의 두툼한 지방층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이 다 없어지면, 근데 나는 계속 걸어요. 그러면 이 신경이라는 게 그렇게 튼튼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술할 때 제가 이렇게 딱 잡아 당기고 끊어져요. 근데 그런 실 같은 국수다발 같은 소면다발 같은 거를 바닥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걸어봐요. 이게 버텨요.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닳고 해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이 감각이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시리고 저리고 화끈거리고 전기오는 것 같고 감각이 먹먹해지고 밀가루 반죽기처럼 여러 가지 아주 괴로운 증상들이 생기는데 어르신들 중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발의 노화 현상이에요.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오셔봤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그냥 쿠션, 발바닥 쿠션, 내재 쿠션이 다 쭈그러들었으니까 이런 실리콘 패드 같은 거, 깔창 같은 거, 푹신푹신한 거 깔고 집안에서도 슬리퍼 신으세요 라는 얘기밖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방이 위축되는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알고 우리가 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방 위축의 원인 첫 번째는 노화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두 번째는 과사용입니다. 너무 많이 걷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하루 종일 서 있는 우리 공장의 노동자들 서서 일하시는 또 많이 걷는 또 러닝 많이 뛰고 하는 것도 발에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공이로 계속 빵빵 찌우면 이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신발, 딱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이나 바닥이 얇은 신발, 그리고 하이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구두굽이요, 여성분들도 물론 있으신데 구두굽이 5cm 높아지면 체중의 50%가 앞으로 쏠려요. 7cm 높이면 70%가 앞으로 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신의 무게를 앞꿈치에만 싣고 이러고 걸어보세요. 그럼 그 밑바닥에 있는 신경은 아주 그냥 타겟팅이 돼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발, 그리고 요즘에 맨발 걷기 많이 쓰시잖아요. 유행이잖아요. 사실 발 건강을 위해서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발이 아프신 분들 신경 손상 많이 돼요. 그래서 참 제가 할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많이 걷는 것도 이 지방 패드를 좀 빨리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그리고 발의 여러 가지 평발이나 요종, 아치가 높은 요종이나 발의 여러 가지 부정정렬 이런 것들은 뭐 깔창이나 우리가 뭐 수술적인 방법으로 교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저질환, 당뇨, 류마티스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피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지방세포가 버티지 못하고 빨리 쪼그라드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력이나 또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경우도 어르신들의 경우는 급격한 체중 감소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예방을 해야 되겠는데 모나리자의 이 미소가 애매한 이유가 모나리자가 발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모나리자도 발 건강을 잘 관리해서 발이 빵빵해지면 이 미소가 이렇게 활짝 펴진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0년을 걸어야 진짜 성공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당신의 건강 수명은, 여러분들의 건강 수명은 두 발에 달려있다. 그래서 발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발은 절대로 100년을 쓰도록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하고 오래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비법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힘줄은 어떻게? 힘줄은 부드럽게 어떻게 해서? 스트레칭 열심히 해서. 두 번째, 근육은 튼튼하게, 그렇죠. 풋코어 근육 강화 운동, 여러 가지 운동법 통해서 튼튼하게. 세 번째, 지방은 그렇죠. 빵빵하게 유지하셔서 100세까지 두 발로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진짜 성공하는 인생 사시기를 응원하면서 제 강연의 앞부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계로 통하는 우리 기술이라는 주제로 제가 아주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 발의 뼈는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뼈는 우리 몸의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이 피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공급이 안 좋으면,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뼈가 죽습니다. 그래서 괴사돼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데 이런 무혈성 괴사가 생기면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다쳐서 생기기도 하고 그냥 생기기도 하는데 인공관절 했다가도 이 작은 뼈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뼈 이식, 죽은 뼈는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남의 뼈를 집어넣고 이렇게 잔뜩 공구리를 쳐서 이렇게 유합술, 뻗점다리 만드는, 그래서 그냥 딛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발을 만드는 게 유일한 치료입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메이저 병원 중에 한 곳에서 한 수술이에요. 23살 젊은 남자애가 무혈성 괴사가 왔는데 아까 같이 그렇게 뻗점다리 만들기 너무 과하니까 그냥 이 시멘트나 발라보자 해가지고 시멘트를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고 굉장히 아프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과 한 2, 3년 전에 서울의 메이저 병원에서 교수님이 한 수술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노력들이 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최초는 태국에서 그냥 이렇게 쇳덩어리를 깎아서 한번 만들어서 넣어봤어요. 당연히 결과가 안 좋죠. 일본에서는 세라믹 도자기를 이용해서 뼈를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치환하는 수술을 해왔는데 역시나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일본에서 이 뼈를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만들어 끼워 넣어봤더니 이게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발표가 되고 인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라믹으로 만드는 기술이 일본밖에 없대요. 왜 우리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본밖에 못하고 전 세계 수출도 안 되고 그래서 일본이 지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D 프린팅이 나와서 우리가 금속을 프린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이걸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7, 8년 전부터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첫 번째 수술한 환자인데 63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이렇게 왼쪽 발이 아파서 쩔뚝쩔뚝 걷고 계십니다.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은 이렇게 폭삭 무너졌죠. MRI CT 보시면 완전 박살이 나 있습니다. 뼈가, 이빨이 우리 썩으면 부셔지잖아요. 뼈도 저렇게 부서집니다. 근데 부서진 뼈를 어떻게 다시 복원을 시키느냐? 반대쪽 CT를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만드는 과정인데요. 디자인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이게 이제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이 뼈의 모양은 사람마다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기성품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맞춤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펌펌을 디자인을 다 하고요. 실제 수술 장면인데요. 조금 죄송하지만 보여드려서 다 썩은 뼈를 저렇게 다 끄집어내고요. 거기다가 적당한 걸 쏙 집어넣으면 수술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바로 저렇게 움직여요. 3D 프린팅 기술이 국내 의료계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 티타늄으로 발목뼈를 재생한 수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모양으로 복원시킨 인공뼈로 끼워서 다시 관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수술 전과 수술 10개월째. 이 환자분이 지금 이 환자분이 지금 거의 만 4년이 되어 가는데요. 3년째 찍은 사진에서도 관절간격 잘 유지되고, 그 다음에 3년째 지금도 약도 안 드시고 잘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아프고 아주 걸음을 못 걸었어요. 여수에서 오신 75세 환자분. 너무나 고통스러워 잠도 못 잤죠. 아무도 견딜 수가 없었죠. 1년이 거의 다 됐어요. 우울증까지 오대요. 너무 아프니까 여기에 실제 다 쪽도 한쪽이 박살나서 수술하고 16일 정도나 됐을 거예요. 바로 걸어 다녔어요. 엄청 잘 걸으시네. 다 걸려요 지금. 게다가 산에 댕기죠. 아유, 식단에서 100점이네, 100점. 정상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완전히 세상을 다 엎어놓고 갔죠. 전 그러고 살고 있어요. 고성에서, 경남 고성에서 오신 분. 수술 전이고 수술 후 6개월째. 감사합니다. 자, 사고로, 교통사고로 부러져서 수술을 다른 데서 받았는데 완전히 정상적으로 걷지 못한다고. 수술하고 나서는 다리가 아픈 건 없으니까 언제 아파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파서 뭘 못해, 아파서 이걸 못해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건 좀. 수술 후 3개월째인데요. 제가 잘 된 것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정말 대부분 환자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29세 남자 환자고 수원에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 첫 번째 병원에서 이렇게 외고정 장치 급한 대로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기다렸다가 붓기 빠지면 다 유압술 합시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족분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뻣뻣해진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로 잡아드리고, 왜냐면 우리나라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걸 프린팅해서 딱 준비가 돼서 이렇게 딱 새 걸로 갈아 끼워줬습니다. 29세 남자 환자, 젊은 사람이 유압술을 해봐요. 인생이 참 그렇죠. 수술 후 3개월째 이렇게 걷기 시작했고요. 6개월째는 이렇게 가벼운 조깅도 가능할 정도. 이게 정형외과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아무리 인공관절해도요, 3개월째, 6개월째 사람이 이렇게 통증 없이 걷는 게 지금까지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한 3년 동안을 이 다리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겨우겨우 좀 다니다가 60년 동안 해온 그 연애 생활이 거의 그냥 죽어가는 마당에 안 가볼 병원 없이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삼희자 씨가 방송을 한 3년 정도 끝나오셨었는데요. 휠체어 타고 이렇게 연극만 다녀서 그게 이분 뼈가 이렇게 괴사가 돼서 무너져서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유합술 하려고 뻗정다리 만드는 거 하려고 다 예약해놓고 그 교수님이 너무 부담되니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치환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하고 3개월 만에 이분이 아침마당 생방송에 집하기도 없이 걸어나가서 노래 부르고 상 받고 있어요. 네, 요즘에 다시 방송에 좀 하루하루 더 발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분은 서울의 또 큰 병원에서 한쪽은 유합을 했어요. 뻗정다리 만드는 걸 했는데 반대쪽은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양쪽 다 붙이기는 싫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 한쪽은 이걸 하고 이 수술을 하고 6주째 이렇게 걷는 모습입니다. 유합한 거는 완전히 뻣뻣하고 반대쪽은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에서 무너진 경우도 뻗정다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살릴 수가 있죠. 이게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병원에서만 할 수 있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저희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게 허가가 되려면 앞으로도 한 2년 반 정도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총 48분을 48분을 해드렸고 오늘도 한 분 가서 해드려야 되는데 수술 결과는 굉장히 좋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규제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회사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유럽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해에 여러 차례 유럽에 다니면서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200억 정도의 수출 계약을 지난달에 성사를 시키고 제가 지난주에 유럽의 첫 케이스를 스위스 바셀에 가서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하고 왔거든요. 같이 하고 왔는데 이렇게 인공관절까지 했는데 무너진 환자의 인공관절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다 제거하고 새 걸로 갈아 끼워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호주와 미국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